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연구 내용을 소개할 수 있게 해주신 브릭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DNA 나노 기술을 이용한 세포 동결보호 소재 개발이라는 내용으로 세포를 냉동 보관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동결보호 소재로 DNA 기반의 나노 구조체를 이용한 그 새로운 연구에 대해서 소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저희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의 김도령 교수님 연구실과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 안동준 교수님 연구실과의 이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세포를 그 냉동 보관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를 그냥 보관을 하게, 이제 냉동 보관을 하게 되면은 얼음 결정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세포에 물리적인 손상을 가기 때문에 아무 처리를 하지 않고 이제 냉동 보관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세포들이 이제 죽게 되고, 그래서 동결 보호제를 이용해서 이 냉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포 손상을 이제 방지하게 되는 그 물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 어떤 작은 분자량을 가진 물질들을 사용을 해서 이것이 이제 물 분자가 얼음 결정을 형성하는 과정을 방해함으로써 이제 얼음 결정이 성장하는 속도를 늦추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점을 낮춰서 이제 천천히 열 수 있도록 해주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 DMSO라고 불리는 물질로 이제 세포를 동결보호하는 과정에서 최대 약 10% 정도의 부피비로 이제 세포 배양액과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를 동결보호하는 과정에서 온도를 낮추게 되면은 이제 세포 안에 있는 그 물 분자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세포를 높은 생존율로 이제 얼리기 위해서는 그 중간 과정을 잘 통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주로 이제 얼리는 과정을 좀 천천히, 그래서 충분한 양의 이제 물이 세포 안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제 좀 기다려주게 되는데, 그걸 너무 빨리 얼리게 되면은 그 세포 안에 있는 물 분자가 충분히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얼음 결정이 형성되므로 세포 내부의 얼음이 이제 생성되게 되면서 이제 세포 손상이 좀 크게 발생을 하게 되고, 또 반대로 너무 천천히 얼리는 경우에는 세포 안에 이제 물질이 세포가 지나치게 수축을 하게 되고 안에 농도가 이제 높아짐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부작용이 있어서 결국은 어떤 이제 최적화된 그런 이제 온도를 낮추는 이 구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세포 동결보호 물질을 사용했을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세포가 이 얼음 결정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 놓이는 것은 이제 좀 물리적으로 큰 손상을 받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높은 수율로 이제 세포를 냉동 보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관문을 좀 통과해야 되는 문제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나치게 천천히 얼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이제 삼투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을 때 발생하는 이제 쇼크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나친 세포의 수축은 또 이제 세포막의 손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얼음 결정, 세포 바깥쪽에 있는 얼음 결정이 세포막을 변형시키면서 손상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게 되고, 얼리는 과정에서 물 분자들이 얼음으로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세포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패킹 현상. 그다음에 앞서 소개드린 대부분의 요 동결보호 물질들이 이제 세포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지나치게 오래 노출된 상황에서는 이것이 이제 또 세포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세포 바깥쪽에 있는 얼음 결정은 이 세포 안쪽에 있는 물 분자에 또 영향을 줘가지고 세포 안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얼음 결정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포 안에 생긴 얼음들은 이 세포 소기관들에 또 이제 손상을 가할 수가 있는 문제점.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세포를 얼리는 과정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은 덜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높은 세포 생존율을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상용화된 그런 물질들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이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로 좀 이런 현상에 대한 좀 돌파구를 한번 찾아보려는 연구들이 또 이제 여러 가지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제 뭐 여러 생명체들, 특히 이제 극지방에서 사는 생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영하 이하의 온도에서도 이제 생명 활동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요구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형태의 이제 결빙 방지 단백질, 저희 안티프리징 프로테인이라고 부르는 이제 이런 물질들이 발견이 됐고요.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좀
그 형상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작동 메커니즘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AFP 중에 어떤 한 종류인데, 특정한 펩타이드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배열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열된 면이 이 얼음 결정면의 성장 과정에서 또 얼음 결정의 특정한 면과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서 그쪽 방향으로 이제 얼음 성장을 좀 지연시켜주는 뭐 그런 효과를 발생시킨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요 단백질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요 얼음 결정 성장을 방해하는데 좀 이제 핵심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요 스레온이라는 펩타이드를 이제 또 다른 물질, 저희가 이제 뭐 골든 나노 큐브라든지 이런 물질의 표면에다가 부착을 했을 때도 뭐 어느 정도 이제 충분한 수준의 이제 얼음 결정 성장 방지 효과를 뭐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또 이제 저희랑 이제 같이 공동 연구를 진행한 이제 또 다른 그 연구실 쪽에서 미리 좀 연구를 진행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이제 참고를 하고 이제 연구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얼음 결정 성장을 좀 방지하는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요 AFP라는 물질이 이제 얼음 결정 처음에 이제 아이스 시드가 생기는 이제 지점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 시점에서 얼음 결정이 생겼는데 이제 AFP가 얼음의 특정 면에 붙으면서 그쪽 방향으로의 이제 좀 성장을 억제해주는 이제 역할을 발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입자가 왔을 때 그 얼음 결정이 성장하는 것이 이제 방해를 받게 되면은 그 이렇게 곡률이 생기게 되면서 이 곡률이 생기는 것을 좀 이제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의 이제 성장이 좀 이제 억제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것이 어떤 시점 이후부터는 결국은 이제 이것을 얼음 결정이 팽창하려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팽창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물질이 얼게 되는데 처음 얼음 결정이 생기는 온도와 그다음에 이제 얼음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온도 사이에 좀 이제 온도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저희가 서머 히스테리시스라고 불리는 현상이 있고 그것이 이제 요 결빙 방지 단백질이 있음으로써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얼음 결정이 생성된 상태에서 그것들이 이제 얼음 결정은 기본적으로 인접하고 있는 결정들과 합쳐지면서 크기가 커지려고 이제 안정화되기 위해서 크기가 커지려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 뭐 그것을 방지하는 효과. 그것이 이제 그 얼음 재결정 억제 현상이라고 불리는 현상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주 작은 얼음 결정이 이제 뿌려져 있는 상태에서 얼음 결정이 성장할 수 있는 온도를 맞춰줬을 때 이제 결빙 방지 단백질이 있는 상태에서는 얼음 결정이 재결정되는 과정이 이제 뭐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결빙 방지에 대해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단백질들을 활용을 하면은 실제로 세포나 조직의 이제 동결 보호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종류도 다양한 AFP를 사용을 했고 적용하는 대상도 되게 다양했고 사용한 농도,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방식으로 얼릴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는데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실제로 이제 활동성이 좋은 AFP를 할지라도 항상 더 나은 그 동결보호 성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라는 점. 그래서 요 어떤 결빙막의 단백질의 성능과 실제로 세포를 보호하는 성능과의 좀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요 농도, 어느 정도의 농도를 사용해야 이 보호가 잘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좀 경험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현상. 이제 뭐 이런 좀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래서 더 높은 양의 이제 그 농도를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 세포 보호에 좋은 성능을 발휘하기보다 오히려 이제 역효과를 내는 경우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발생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로 이제 이점을 못 보거나 이제 손해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얼음 결정이 성장하는 것을 특정 면에 막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모든 면에 억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좀 얼음 결정이 뾰족하게 성장하면서 좀 세포에 원치 않는 이제 의도치 않았던 손상을 입힌다든지 세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 AFP라는 게 이제 실제로 세포 동결보호 소재로 사용되기에는 좀 이제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던 연구는 요 실제로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DNA 나노 기술로 만든 나노 구조체를 이제 좀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DNA로 어떤 특정한 모양을 만드는 이런 연구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수십 년 동안 이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가장 성공적으로 꼽히는 것이 요 DNA 오리가미라는 요 제작 기법이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2006년에 처음 이제 제안이 되었는데 요 굉장히 긴 DNA, 아주 길고 원형으로 되어 있는 싱글스탠드 단일 가닥 DNA를 이제 저희가 지지체 스캐폴드라고 부르고 요 스캐폴드에는 또 이제 이 염기 서열이 정해져 있게 되는데 결국은 요 스캐폴드 DNA의 특정 부분과 특정 부분을 서로 이어주기 위해서
일부분과 서로 상보적인 그 염기서열을 가지고 있는 아주 짧은 가닥들, 대충 한 20에서 50모 정도 되는 짧은 가닥들을 여러 개를 만들고, 요 각각의 DNA들이 요 스캐폴드 DNA의 특정 위치와 결합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2차원 혹은 3차원의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의 이제 그 염기서열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염기서열이 잘 설계된 스캐폴드와 그러니까 스캐폴드 DNA와 스캐폴드 DNA를 서로 혼합을 해주고 요 이제 이온 조건이 맞는 상태에서 이제 온도를 높였다가 이제 천천히 낮추게 되면은 그 이제 DNA들끼리 서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서 결합하는 요 이제 자기 조립 현상으로 그 저희가 이제 의도했던 어떤 형상을 갖는 나노 구조체를 이제 좀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요 기법이 바로 요 DNA 오리가미라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 DNA 오리가미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구조는 대략 이제 저희가 2차원 평면 이런 앞으로 시트라고 소개할 요 구조 같은 경우에는 한 병이 한 80에서 90 나노미터, 그다음에 이제 요 좀 짧은 쪽배는 40에서 50 나노미터 정도 되는 크기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조금 이제 뭐 긴 다발로 번들 형태로 뽑아낼 경우에는 400에서 600 나노미터까지 뽑을 수 있는 그 정도 크기로 이제 구조체를 이제 굉장히 높은 자유도, 형상 자유도를 가지고 설계를 할 수가 있고, 요 스테플 DNA의 뭐 일부분을 좀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모디파이 해가지고 좀 형광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여기를 끝을 좀 빼가지고 추가적으로 다른 물질을 붙여서 이제 더 이 기능화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DNA 오리가미 기술이 이제 좀 이렇게 널리 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DNA가 이제 생체 적합성 재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요 DNA 오리가미 기술의 이제 가장 큰 활용 분야는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쪽 응용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세포랑 관련돼서 이제 DNA 오리가미 구조체를 사용하려고 하는 연구가 좀 이제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다양한 형상의 DNA 나노 구조체를 만들고, 이제 목적은 뭐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어떤 이제 뭐 약물이라든지, 뭐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뭐 항원 입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탑재한 상태에서 세포 안으로 이제 들고 들어가는 딜리버리 형태의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이 셀 표면에 붙여가지고 또 이제 셀 표면을 좀 또 다른 물질과 이제 뭐 상호작용이라든지 혹은 세포와 세포끼리의 상호작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위한 좀 세포 표면을 좀 이제 엔지니어링 하고자 하는 뭐 그런 이제 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관점에서는 뭐 이제 저희가 어떤 모양을 만들어야면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뭐 또 다양한 연구가 있었고, 뭐 최근에는 그냥 특정 세포끼리를 이제 좀 공간적으로 뭐 붙이거나 뭐 붙인 상태에서 이제 뭐 물질을 세포끼리 이제 전달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좀 이제 다양한 연구가 있었고, 결국은 요 DNA 나노 소재가 세포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뭐 일단 좀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에서 이제 진행을 했던 내용은 요 DNA 오리가미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 결빙 방지 성능이 있는 그 소재를 개발을 하고, 그거를 이제 그 세포의 동결 보호에 실제로 적용을 해가지고 좀 이제 좋은 성능을 얻는 것을 확인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구조체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스캐폴드와 스테플 DNA가 있고, 그 표면을 아까 이제 앞서서 소개했던 이 안티프리징 프로테인 펩타이드를 이제 구조체에 좀 붙일 수 있도록 이제 요 프로브라고 불리는 요 가닥이 또 이 DNA 오리가미의 특정 위치에 달라붙을 수 있도록 이제 또 염기서열 설계를 해가지고 그 앞서 소개드렸던 결빙분해지 펩타이드를 구조체에 이제 배열을 해서 붙이게 되고, 이것을 세포 배양액과 혼합을 해서 이제 세포에 적용시키는 상태에서 냉동을 하게 되면은 그 세포 내 외부에서 발생하는 얼음 결정의 성장을 억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포막에 붙어 있는 구조체는 또 세포막이 또 동결 및 해동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인 그 외부 요소 자극들을 또 이제 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뭐 그런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이제 새로운 개념의 소재를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체를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DNA 오리가미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이렇게 이제 단면이 어떤 특정한 이제 3차원 형상을 갖고 이게 이제 길이 방향으로 쭉 뻗어나간 이런 번들 형태의 구조체와, 그다음에 이제 단면은 이제 DNA 이중가닥 DNA 한 단층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좀 길이 방향으로 쭉 배열되어 있어서 이제 마치 패치 같은 시트 같은 형태의 이제 모양을 갖는 그런 구조체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면에 DNA가 6가닥이 있는 6헬릭스 번들, 그다음에 12개가 있는 12헬릭스 번들, 그다음에 이제
24가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일직선으로 쭉 붙어 있는 그런 이제 나노 패치 구조, 이렇게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요 번들 구조에 비해서 요 패치 구조와 갖는 장점은 요 DNA, 스테플 DNA의 이제 끝단을 좀 이제 길이를 길게 뺐을 때, 그것이 이제 그 다른 가닥과 이제 연결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오버행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런 오버행을 요 구조체의 이제 한쪽 면 혹은 이제 양쪽 면에 아주 이제 균일한 간격으로 쭉 배열을 할 수 있게 되는 좀 장점이 있게 됐고, 또 그런 장점을 좀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48개 혹은 이제 66개의 오버행을 이제 위치를 가지게 되고, 그 오버행에 마찬가지로 이제 가서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요 시퀀스를 이제 또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건 이제 PNA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베이스는 이제 펩타이드가 이제 끝단에 알라닌 혹은 스레오닌이라고 불리는 이제 펩타이드를 붙일 수 있고, 또 DNA 시퀀스를 갖는 부분은 구조체에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이 프로브를 적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알라닌 혹은 스레오닌에 대해서 48개 혹은 이제 96개의 바인딩 사이트를 갖는 그런 총 7가지의 이제 구조를 저희가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만들어진 구조체에 요 이제 IRI라고 불리는 얼음 결정의 재결정 억제 성능, 요거를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IRI 성능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이제 스필렛 쿨링이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요 표면이 이제 액체 질수로 영하 50도 이하로 아주 차갑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소재가 포함되어 있는 요 물방울을 이렇게 특정 높이 위에서 떨어뜨리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바닥에 다 퍼지게 되면서 아주 작은 얼음 결정이 굉장히 다수 존재하게 되는 표면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그것을 영하 6도 정도의 온도에서 30분 동안 놔두게 되면은 이제 얼음 결정들이 완전히 녹지는 않지만 서로 이제 인접해 있는 결정들이 결합을 하면서 크기가 이제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게 돼서 그 최종적으로 생긴 이 얼음 결정 중에 대표적으로 큰 크기를 골라가지고 이제 처음 상태와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로 이제 억제가 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셌을 때 그냥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소재는 요 마그네슘 클로라이드라고 불리는 요 버퍼 안에서 DNA 우리장 구조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상태에서 버퍼만 있을 때의 상태, 그다음에 이제 DMSO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 그다음에 PVA는 이제 그 결빙 방지 물질로 사용되는 폴리머 중에 한 종류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만든 그 나노 패치 소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름 결정의 성장 억제 과정을 살펴봤고, 또 하나는 이제 세포 배양액으로 불리는 DMEM 버퍼에서 마찬가지로 그 버퍼에 DME 요소가 섞였을 때, PVA가 섞였을 때, 낭패치 구조가 섞였을 때, 뭐 이런 과정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그냥 물에 비해서 이제 마그네슘이 있는 상태에서도 살짝은 이제 얼음 결정 크기가 좀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포 배양액은 마찬가지로 또 여러 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좀 더 줄어들게 되고, 이 상태에서 DMSO가 혼합되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그 평균적인 그 최대 그레인 사이즈가 이제 아무것도 섞지 않았을 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낮아지는 것을 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까만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그냥 아예 얼음이 얼지도 않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DMSO 10%는 상당히 뛰어난 얼음 결정 성장 억제 효과를 가진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살펴본 다른 결빙 제형 소재 중에 하나인 PVA랑 비교를 했을 때 저희 이제 나노 패치 소재,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라닌 나노 패치, 그 다음에 스레오닌이 붙은 나노 패치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요 PVA에 비해서는 이제 뭐 약간 좀 낮고, 대신 요것이 이제 세포 배양의 상태에서는 PVA보다 뭐 살짝 우수한 정도의 이제 얼음 결정 성장 억제 효과를 가진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것이 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얼음 결정이 이제 팽창하는 과정을 살펴봤을 때, 처음에 있던 얼음 결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팽창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동그란 상태에 그대로 팽창하면 되는 것은 이제 어떤 방향성을 갖도록 막아주는 그런 성능은 이제 없다. 그래서 그 얼음 결정이 뾰족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같은 것들도 이제 뭐 저희가 만든 소재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현상이 성능이 이제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분자 동력학 시뮬레이션을 조금 이제 돌려본 결과인데요. 일단 처음에 기본적으로 얼음이 살짝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시간을 주게 되면은 요 얼음 결정이 지방형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쭉 물 분자가 얼음으로 이제 바뀌는 과정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는 비교적 빠르게 이제 얼음 결정이 쭉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가 구조체가 들어온 상태에서는 일반 나노 패치 구조, 그다음에 세레오니 구축된 나노 패치 구조 이런 것도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이 얼음 결정이 성장하는 것을 이 구조체가 상당 부분 막아주고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시뮬레이션 시스템 안에 존재하고 있는 얼음의 비율이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에 비해서 이제 패치가 있는 상태에서는 상당 부분 억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실제 실험 결과랑 유사하게 일반 나노 패치보다는 스르론이 붙어 있는 나노 패치가 조금 더 이제 얼음 결정의 성장이 억제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요 이제 소결합의 숫자라고 부르는 요 DNA와 요 얼음 분자 사이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수소결합의 이제 숫자 자체는 비슷했지만은 그 수소결합이 유지되는 시간이 이제 스르론이 나노 패치의 경우 조금 더 이제 길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스르론이 나노 패치에 약간 더 이제 우수한 성능이 발생하는 그런 이제 좀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포 외곽 그냥 이제 버퍼만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성능을 살펴본 거고, 그럼 이제 이 소재가 실제로 세포와 이제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뭐 성능을 발휘하는지를 좀 이제 확인하기 위한 실험들을 이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 나노 패치가 요 앞에 사실 번들 소재가 이제 세포 동결보호 성능이 나노 패치에 비해서 좀 우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저희가 나노 패치 소재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일반적인 나노 패치, 그다음에 이제 알라닌 붙어 있는 나노 패치, 세련이 붙어 있는 나노 패치에 대해서 이제 세포 배양이 혼합된 상태에서 이제 이 세포에 얼마나 이제 가서 결합을 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세포 안으로 침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살펴본 결과 2시간 정도 이제 인큐베이션 된 상태에서 봤을 때 이제 일반 나노 패치에 비해서 알라닌 나노 패치가 조금 더 세포와 결합을 많이 했고, 트리오닌 나노 패치가 이제 가장 우수한 그 세포 결합 성능을 보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형광이 그 세포 핵 부분이고, 이렇게 마젠타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DNA 나노 패치에 붙어 있는 사이스비 형광을 저희가 나타낸 것인데요.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은 3차원으로 봤을 때도 이 세포의 바깥쪽에 이제 소재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세포의 안으로 들어간 소재도 어느 정도 이제 있는 것을 좀 이제 잘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레닌 나노 패치가 이제 좀 세포와 좀 더 이제 우수한 상호작용을 갖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실제로 이제 이 냉동 보관을 하고 해동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세포 생존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이런 이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보호하는 이렇게 세포 동결 보호하는 기간은 최대 한 달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고, DMSO 10%로 섞은 이제 일반적인 경우, 그다음에 이제 저희 6LS 번들과 12LS 번들이 있었고, 일반적인 나노 패치, 그러니까 이 따로 펩타이드가 붙지 않은 나노 패치 구조, 그다음에 펩타이드를 붙이기 위한 알라닌이 붙어 있는 그 프로브, 그다음에 세로닌이 붙어 있는 프로브, 그리고 알라닌과 세로닌이 붙어 있는 나노 패치 구조, 이렇게 상당히 여러 가지 샘플에 대해서 하루, 일주일, 한 달 동안에 이제 그 보관 기간을 지나서 해동을 시켰을 때 발생하는 이제 나타난 이제 세포 생존율을 좀 이제 확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DMSO를 이용했을 때가 이제 그 아무래도 장기간 보관했을 때가 좀 이제 가장 큰 그런 차이를 좀 보여주기도 하고,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동결보호 성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좀 이제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보관했을 때 자료 위주로 좀 살펴보게 되면은 DM에서 10% 넣었을 때가 이제 대략 40%가 약간 안 되는 정도의 생존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제 시클릭스와 트래블릭스 번들 구조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0%대 중반 정도의 이제 생존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나노 패치 같은 경우에는 대략 30%대, DMS보다 좀 살짝 낮은 정도, 뭐 이 정도를 보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번들 구조에 비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나노 패치 구조가 단면적이 넓다 보니까 좀 이제 세포 주변에 이제 좀 가서 붙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넓게 붙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 생존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저희가 이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프로브, 이 프로브라고 불리는 알라닌과 세로닌 펩타이드만 있는 상태에서도 뭐 어느 정도는 뭐 생존율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20% 미만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이거 통계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좀 유의미하게 좀 낮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 펩타이드를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는 구조체에 붙여서 사용을 하는 것이 이제 좀 훨씬 성능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것을 이제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 부착된 알라닌 혹은 이제 세로닌 펩타이드의 개수는 이제 많은 경우 96개가 붙어 있는 경우가 48개가 붙어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좋게 나타났고, 알라닌보다는 세로닌이 조금 더 이제 세포 보호하는 데서는 효과가 좋다. 앞서 본 것처럼 더 이제 구조체에 많이 그러니까 구조체가 세포와 더 많이 달라붙어 있는 것도 있고, 앞서서 그
아까 엑스트라셀룰러 ARI에서 본 거에서도 스레오닌 쪽이 조금 더 이제 성능이 좋았고, 그래서 이두 가지 효과가 서로 결합이 되면서 스레오닌 나노패치가 이제 알라닌보다는 조금 더 이제 성능이 좋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것이 이제 그 한 달 보관을 했을 때 세포 생존율이 대략 한 50% 중반 정도였기 때문에 50%가 이제 좀 넘는 그런 정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 DMS에 비해서 사실 이제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식의 조금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DMSO 같은 경우는 그 냉동시키는 과정을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아주 빠르게 얼리게 되면은 그 세포 내부에 이제 물 분자가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슬로우 프리징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엑셀릭스 안으로 넣어서 이제 보관을 한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은 생존율이 이제 훨씬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슬로린 나노패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저희가 이제 천천히 얼리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바로 얼려도 뭐 오히려 조금 더 우수한 그런 이제 좀 보호 효과를 가지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굳이 기다리지 않고 뭐 어떻게 보면 오히려 빨리 열리는 것이 그 천천히 열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얼음 결정의 성장을 오히려 좀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 좀 발휘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DMSO 같은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얼리는 조건에 좀 크게 타지 않는다.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저희가 동결보호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렸다 녹인 세포의 이제 좀 그 활동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얼린 후에 다시 이제 녹인 세포를 또 24시간 동안 키웠을 때 이 표면에 얼만큼 남아 있는지 그래서 이제 죽어 있거나 뭐 활동성이 안 좋거나 하면은 24시간 동안 인큐베이션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세포 요 표면을 씻어냈을 때 세포가 바닥에 부착되지 않고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요. 이제 DM에서 10%를 사용했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번들 구조들은 아무래도 좀 세포가 좀 소량밖에 남지 않아 있고 나노패치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남아 있는 상태. 그리고 프레오닌 나노패치 같은 경우에는 뭐 DMS와 필적하거나 뭐 이제 더 우수한 이런 이제 그 생존율이 실제로 이제 세포가 그 살아남은 양을 좀 어느 정도 확인함으로써 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살펴봤을 때 DMSO로 이제 그 얼렸다 녹인 세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좀 세포가 손상된 좀 팽창했던 흔적들 그런 일부 좀 데미지를 입은 세포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세로닌 나노패치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제 상태가 우수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상용 물질이 DMSO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나은 동결보호 성능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이제 확인한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세포 외부에서 발생하는 얼음 결정의 성장 억제 과정을 좀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세포 내부에서의 이제 얼음 결정 성장 억제 효과가 소재를 넣었을 때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를 좀 이제 확인하기 위한 그런 좀 이제 실험을 좀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마치 스플랫 쿨링과 조금 유사한 방식으로 좀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세포가 이제 올라가 있는 표면을 급속하게 이제 냉동시킨 다음에 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이제 온도를 좀 올리게 되고 다시 영하 6도에서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녹이는 방식으로 그래서 요 중간 단계에서의 얼음 결정 성장을 좀 이제 살펴보기 위한 그런 과정을 진행했고 실제 세포를 얼릴 때는 이렇게 천천히 기다렸다가 뭐 영하 6도에서 30분 동안 기다리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앞서 실험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세포 생존에 있어서는 좀 이제 좀 힘든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얼음 결정이 성장할 시간 충분히 주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광 이미지를 통해서 분석해 본 그 영상 세포의 비율도 아무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세포가 사멸하는 거에 비해서 나노패치와 스레올린 나노패치를 처리했을 때는 좀 더 이제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녹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 소듐 인디케이터라는 형광 물질로 이 세포 안에 세포질에 있는 소듐 이온과 이제 반응을 해서 녹색 형광을 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뭐 그 빛이 약해졌다는 거는 세포 안에서 이제 손상이 발생을 해서 좀 이제 밖으로 이온이 빠져나가 이제 뭐 그런 상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염색을 한 상태에서 세포 내부를 살펴보게 되면은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어두운 부분들이 이제 그 얼음 결정이 생기면서 소금 입자가 밖으로 밀려나면서 이제 형광 이미지 상에서는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결국은 세포 안에 있는 얼음 입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 얼음 결정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부분적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는 있었지만은 요 바깥쪽에 생긴 얼음과는 다르게 요 내부에 생긴 얼음은 경계면이 확실하지가 않고 밝기에 있어서도 이렇게 아주 그
명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를 얼음으로 볼 거고 어느 정도로 이제 그냥 일반 세포로 부분으로 판단할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제 어려움이 이제 그레인의 크기를 좀 관측하는 것이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에서 이제 기존에 좀 이제 이런 식의 연구가 좀 거의 진행된 바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새롭게 분석할 수 있는 좀 기법을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딥러닝을 통한 이제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요 세포를 이제 개별 세포를 이렇게 잘라서 이미지화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얼음이라고 보자라고 어떤 학습 데이터가 있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요 모델이 이 결과를 학습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학습된 모델은 이렇게 어떤 인풋 이미지가 왔을 때 혹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얼음이다라고 이제 판단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추려낼 수 있는 자동으로 추려낼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가지고 요 이후 연구에 이제 쭉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대표적인 사례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처음에 엑스질소상에서 냉동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영하 6도까지 올리는 과정에서 세포 안에서 이제 얼음 결정이 성장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그 세포가 이제 사멸하게 되면은 녹인 이후에 이제 형광이 거의 보이지 않거나 아주 약하게 뜨거나 뭐 이제 그런 식이 되고 정상적인 세포, 저희 흰색 테두리로 표시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형광 신호가 이제 리커버리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이 모델이 판별한 그 얼음 결정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수작업으로 이 부분을 얼음이라고 보자라는 부분을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를 했을 때 실제로 이제 뭐 한 80% 정도의 이제 높은 일치율로 탐지를 해줘서 얼음 결정이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를 좀 탐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이런 모델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거를 좀 저희가 이제 검증을 할 수가 있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그 앞서서 이제 그 형광 이미지 안에 있었던 이제 여러 개의 세포에 대해서 개별 세포에 대한 좀 분석을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37에서 60개 정도 되는 세포, 요 개별 세포들을 추적해 가면서 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세포 안에 있는 얼음 결정의 비율이 이제 세포 전체의 면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커졌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추적을 하게 됐는데 살펴보게 되면 아무 처리를 안 하는 경우에 비해서 그다음에 이제 나노 패치의 경우, 그다음에 이제 세로인 나노 패치를 살펴보게 되면은 세로인 나노 패치를 사용했을 때가 요 y축이 이제 그 얼음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실제로 이제 이것이 조금 더 이제 천천히 퍼지는 그다음에 이제 그 x축은 세포 안에 존재하는 얼음 결정의 개수인데 얼음 결정의 개수가 많다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다 합쳐지지 않고 좀 작은 상태로 유지되는 사례들이 여러 개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얼음 결정이 좀 상당히 억제됐다는 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많이 간 데이터 포인트들이 존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무 처리를 안 한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우수한 그 세포 내부의 얼음 결정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각각에 대해서 C1, C2, C3, C4, 그다음에 이제 뭐 N1, N2 이렇게 쭉 몇 가지의 이제 대표적인 세포들을 좀 추적을 해봤는데 요 1, 2, 3, 4라고 표현된 세포들은 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얼음 결정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그래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1번부터 4번 세포는 요 120초 부분이 됐을 때 요 세포 내부의 얼음 결정물이 상당히 크게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5, 6, 7, 8번은 시간이 지나도 얼음 결정의 성장이 상당히 억제된 상태의 세포들. 그래서 5, 6, 7, 8번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세포의 얼음이 잘 발견되지 않는 그런 이제 경우에 대해서 이제 추적을 해본 결과 이 세포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6도씨에서 영하 6도에서 이제 쭉 인큐베이션 하는 시간이 지나고 완전히 녹았을 때 그럼 이제 세포가 그 형광 이미지의 밝기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을 때 처리를 안 한 세포에서는 뭐 이제 그 얼음 비율이 높게 있었던 세포들은 그러니까 요 어떤 소재를 처리했는지와 상관없이 항상 이제 끝이 세포는 이제 좀 거의 돌이킬 수 없는 데미지를 입은 상태로 이제 확인이 된 거에 비해서 이제 얼음이 비율이 낮은 상태를 봤을 때 소재 처리를 안 한 경우에는 이 세포 내부에 얼음은 적었을지언정 결국 녹이고 났을 때는 거의 다 이제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반면에 소재 처리를 했을 때는 이 아이스 프랙션이 낮았던 세포들은 좀 살아남는 비율들이 나타나고 특히 세레오닌 나노 패치로 처리된 세포 같은 경우에는 녹이고 나서도 이 세포의 이제 형상이 발견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요 세포의 이제 생존을 위해서는 그 최소한 얼음 결정이 세포 내부에서 크게 성장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이제 좀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세포가
그 살아남으려면은 세포 내부에서 이제 얼음 결정이 성장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근데 요 처리를 안 한 경우를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세포는 상할 수 있다. 결국은 추가적인 요소가 이제 좀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세포막을 얼만큼 보호할 수 있는지가 결국은 또 이제 세포 생존을 결정지을 수 있는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이제 좀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요 동결보호 과정을 쭉 거치고 요 녹인 세포를 다시 한번 이제 형광 이미지를 측정하게 되면 여전히 세포 외벽에 저희가 이제 마젠타로 표시되어 있는 구조체 형광이 여전히 잘 관측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세포를 얼렸다가 녹인 이후에서도 이 세포 외곽에 요 구조체가 붙어 있는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된다. 결국은 요 세포막에 달라붙어 있는 구조는 요 냉동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것이 그 세로닌 나노피치를 처리했을 때 세포 외곽에 더 많이 붙어 있었기도 했고, 그다음에 좀 더 이제 우선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이제 좀 실험적으로 확인하기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히트 모델로 이용해서 이제 좀 시뮬레이션을 좀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살펴봤을 때 요 소재가 요 세포막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제 붙여놓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위로 변이를 가해서 이제 떼내는 과정을 했을 때 에너지가 일반 나노 패치에 비해서 알라닌 혹은 스레오닌으로 처리되어 있는 패치가 조금 더 높은 바인딩 에너지를 보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좀 확인을 해봤을 때, 요 특정한 그 멤브레인에 존재하는 특정한 리피드와의 좀 이제 그 컨택 포인트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높은 바인딩 에너지를 발휘했다라고 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살펴봤을 때 특정한 DOP 혹은 DOPS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스레오닌 모이어티와 좀 더 이제 상호작용하게 되면서 결합이 좀 강하게 발생을 하고, 그것이 이제 좀 세포막에 조금 더 이제 튼튼하게 붙어 있는, 그것이 결론적으로 프리 에너지도 증가를 하게 되고 붙어 있는 세포막 자체의 좀 이제 강성도 좀 더 이제 높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이제 원인, 이제 그런 이유라고 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막 이번엔 반대로 이제 세포 바깥쪽에 구조를 놓고 이제 세포막을 뚫고 내려가는 그런 과정을 살펴봤을 때도 조금 더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뭐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소재가 세포막을 보호하는 것이 동결보호 과정에서 세포를 보호하는데 아주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좀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그 세포를 동결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손상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 요 삼투압 차이로 인한 오스모틱 쇼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소재는 사실 빨리 냉동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조금 이제 좀 완화할 수가 있고, 멤브레인, 세포막이 발생할 수 있는 손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구조체가 좀 물리적으로 얼음 결정으로부터 이 소재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반적인 그 동결보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세포 독성, 그런 면에서 DNA 소재는 이제 거의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이익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물리적으로 세포 바깥과 안쪽을 좀 차단해 줌으로 인해서 세포 내부의 얼음 결정 성장도 좀 억제해 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좀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아주 이 세포의 이제 생존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로부터 좀 복합적으로 이 소재가 세포를 보호할 수가 있다. 그것이 상용 소재에 비해서 높은 성능을 이제 거둘 수 있게 된 그런 원인이 아닌가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했던 거는 DNA 오리가미 나노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다음에 한쪽 면에 그 결빙 번지 펩타이드를 진 이런 구조체를 통해서 세포 동결 보호제로 이제 활용을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것이 상용 물질로 사용되는 DMSO에 비해서 훨씬 낮은 농도. 그러니까 DMSO는 최대 10%의 이제 부피비로 혼합하는 것에 비해서 저희 소재는 대략 한 0.001%니까 한 바로 비교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 3천분의 1 정도의 아주 낮은 농도에서 작동을 한다. 그 다음에 한 달간 보관을 했을 때 저희가 실험한 세포에 대해서는 DMSO는 38%, 저희 소재는 56%, 그러니까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DNA 기반 소재가 갖는 장점은 또 이제 세포 독성 문제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냉동 과정 그런 것에서 필요한 온도 조건 같은 거에도 좀 훨씬 더 이제 널리 사용될 수 있는 좀 범용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을 살펴봤을 때는 세포 바깥쪽,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소재들은 세포 바깥쪽에서 얼음 결정의 성장을 억제해주고, 세포 안으로 들어간 소재들은 세포 안에서 이제 얼음 결정 성장을 또 억제해주고, 멤브레인에 붙어 있는 세포들도, 아니, 구조체들도 이제 세포막을 보호를 하는 그런 일련의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저희가 이제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 세포 동결 보호 소재를 좀 개발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연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질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없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이 가능하시니까요. 채팅창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연사님, 슬라이드 앞 표지를 해도 네네네. 맨 앞에 좀 말씀해주세요. 아니요, 이렇게 놔도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질문을 조금 이제 참석자분들이 작성하실 동안요, 여사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나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뭐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DNA 나노 소재를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연구를 하지만은 항상 그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이것이 실제로 어떤 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분야 같은 게 이제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항상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세포 동결보호 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가 좀 이제 그동안 좀 찾았던 그런 요소의 소재의 활용 가능성 같은 거를 좀 찾은 연구라서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던 연구라고 좀 생각을 드리고, 제가 함께 같이 이제 공동했던 분들께도 이제 감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